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학경예상 문제집 행정론 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에서는요. 사회복지행정의 발달 흐름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것과 미국에 대한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역사는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좀 흐름을 좀 알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 특히 80년대에 뭐 신보수주의 등장이라거나 이런 그런 흐름을 아는 걸 좀 중요시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조금 여기 세밀히 암기하래요. 뭐를? 주요 사건과 연도. 예, 그래서 조금 이런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라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기 때문에 세밀하게 연도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어떤 연도들이 잘 나오는지 여기 조금 짚어줬네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 그러니까 최초의 공적 사회복지사 1987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이제 별정직인 전문 요원이 전담 공무원이 된 거 해갖고 이제 2000년 일반직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설평가제도 도입, 그러니까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중에 굵직한 내용이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이것도 시험에 좀 단골 손님이에요. 그 다음에 읍면동 복지허브와 2016년, 그 다음에 행복이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완전 개통 2013년,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서도 좀 반복적으로 자주 나오는 연도들 위주로 정리해 드렸는데도 연도가 뭐 만만치 않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염두하시면서 이 부분은 요 정도는 암기하고 가야 된다, 이런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1번, 2007년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며 행정복지센터를 개소했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줄여갖고 행복센터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때 하지 않았어요. 그거보다 더 나중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때는 이제 동주민센터라는 말을 썼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2007년 제시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니까요. 동주민센터죠, 이때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2번, 2017년 주민자치원 공공서비스 도입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중앙집권화를 강조했다? 아니죠. 지금 2017년 여기 주민자치라는 말, 이거는 좀 눈치 있는 분은 금방 아셨을 것 같아요. 자치라는 말은 중앙집권이 아니라 주민참여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집권화가 아니라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그래서 뭐 주민 참여, 시민 참여 이런 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3번,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시군구 단위에 마련됐다. 맞았어요. 되게 많이 선택되는 선택 지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외우시고요. 얘네가 이 희망복지지원단이 하는 일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희망복지지원단의 설치가 읍면동도 아니고 어때요? 시도도 아니고 시군구라는 거, 여기까지 외우셔야 돼요. 맞는 건 3번이고요. 바로 이 문제는 많이 인용되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수위. 희망복지지원단은요,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의 배치는 시도 아니고 시군 구예요. 여기까지 외우세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셔야 되고요. 4번, 2019년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를 간소화, 통합화하였다. 아니죠. 사회서비스원이 2019년에 출범한 건 맞는데요. 여기는 사회보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예컨대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원, 어린이집 교사 같은 사회 서비스 근로자들을 공공 영역에서 이제 직접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서비스원은 사회보험 업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틀린 거죠.
제 생각에는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지문들은 당분간은 꾸준히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정확히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역할, 예, 그래서 공공에서 돌봄 노동을 하는 그 아까 얘기했던 요양보호사나 뭐 어린이집 교사 이런 부분 사람들을 직접 고용한 그 형태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 2023년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으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권리가 법제화되었다. 아이고, 이거는 아닌 거죠. 예, 2023년 4월 예, 여러분들이 이제 5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의 권리가 법제화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법제화된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천론에서도 이 지문 나올 수 있는 거고요. 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고요. 우리 이 문제집이 어떤 것들을 염두했어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실천론에서만 지문으로 넣지 않았어요. 과목이 행정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윤리강령 2023년 5차 개정이 갖는 의미들이 어떤 다른 과목에서도 다른 챕터에서도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염두해서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잘 찾으세요. 예. 자. 요것도 봤고요. 자, 요번에는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그러니까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공전대책의 개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뭐 해야 돼요? 연도 외우셔야 되죠? 기억, 읍면동 복지어부와 예, 단골손님입니다. 2016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일반직 전환이니까 2000년이죠. 예, 여기서 전담 공무원이잖아요. 그리고 전환이죠. 그러니까 요거고요. 사회복지 전문 요원 했으면 1987년이었겠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나왔는데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만 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했잖아요. 그거는 1995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 요것도 같이 좀 외워주세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에 시작을 해서 1999년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 보건복지사무소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관련된 요거 둘의 순서를 알아야 푸는 문제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복지지원단, 예, 2012년. 예, 지금 여기에 나온 게요, 실제로 정말 단골 손님들이에요. 예, 그래서 읍면동 복지어부와 정말 자주 나오고요. 희망복지지원단 2012년 자주 나옵니다. 예, 특히 사회복지 전문 요원 1987년 하고요. 전담 공무원으로서의 전환 2000년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것들만 묶어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00년 제일 먼저 빠져야죠. 2000년. 예, 그 다음에 2004년부터 시범사업 했으니까 디귿 나와야죠. 그 다음에 2012년 리을 나와야 되고 2016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기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정도는 꼭 외워야 되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도 나온 김에 꼭 좀 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봤고요. 예, 이번에는 4번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과 관련된 역사에서 시기적으로 다른 하나는, 예, 이것도 아까 같은 2번 문제는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와서 사건의 연도를 알고 순서대로 나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오지선다형의 전형적인 그 패턴인데요. 시기적으로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나머지는 주로 몇 년대인데 하나만 좀 다른 연대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조금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1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계획 의무화. 이거는 2003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서 예, 이루어졌고요. 이 지역사회 복지계획인지 보장계획인지 신경 써서 읽으셔야 된다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003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평가 제도 도입을 한 거는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개정 내용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를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제로, 그러니까 허가제에서 신고제가 가능하도록 한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법인은 언제까지나 허가제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개인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신고제로 하게끔 우리가 휴먼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도 바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갑니다. 예, 신고제로의 전환, 평가제도.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시설장 외 종사자 겸직금지, 이것도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입니다. 겸직금지. 5번 개인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허용, 아까 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휴먼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개인들도 사회복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달리 표현한 거죠.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바로 3번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문제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요, 너무나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그 내용이 바로 2번에서 5번이에요. 사회복지 시설들은, 전국의 모든 시설들은 시설 평가 3년마다 받는 거 의무화한 내용이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갔어요. 시설 설치를 신고제로 전환해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시설을 할 수 있는 휴먼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졌어요 라는 거, 이것도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에요. 시설장 외 종사자의 이사 겸직금지도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에요. 개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 허용, 이것도 개정 내용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이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 중요합니다라는 거고, 그것들을 알려주는 의도이죠. 예,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고 맨 위에 거는 2003년인 거고요. 예, 이제 그것들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문제는 97년도. 그래서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도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은 단독 문제로도 빠질만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재정도 중요하잖아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이 70년이잖아요.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회복지사업법은 개정 내용도 굵직굵직한 게 있는 거죠. 특히 97년도께 이렇게 문제로 빠져요. 예,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간 거죠. 법제론에도 나올 수도 있고 행정론에도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는 7번 문제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2000년 이후 일어난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변화로 옳은 것. 2000년 이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문마다 언제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볼게요. 기억, 별정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일반직 사회복지 전문 요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별정직이면 전담 공무원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일반직으로 바뀐 게 바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예. 법과 관련된 거, 이거 다 법에서 정한 건데, 이런 것들은 용어는, 법과 관련된 용어는요, 야속한 게 아니라 글자 하나 틀리고 단어 하나 틀려도 틀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억은 용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틀린 것으로 놔야 되고요. 니은, 그러니까 이게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죠.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니은. 복지허브와 사업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아까 제가 복지허브와 많이 인용된다 그랬잖아요. 또 나왔잖아요. 2016년입니다. 자, 맞았고 2000년 이후니까 맞았죠. 그 다음에 디귿. 사회복지 1급 국가시험의 시행으로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지식이 더욱 강조되었다. 맞죠?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으로 봐라. 이게 언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가요. 아까 1997년도 요 바로 전문제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었다. 정말 전면 개정이라고 할 만큼 굵직굵직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내용도 들어가요. 근데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는 1급은 국가고시로 봐라. 법정 국가고시로 봐라. 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이 지문은 시행이잖아요. 그래서 시행은 언제 했냐? 2003년에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고시를 보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맞는 거죠. 시행이니까 2000년 이후잖아요. 시행이잖아요. 시행은 2003년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거는 틀렸어요. 이게 이제 접수는 어디서 받냐? 바로 시군구에서 받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해갖고 접수를 받는 건 신청 접수 이런 부분들은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요. 여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결제 승인, 서비스 결제 승인, 예, 이런 것들, 결제 카드 이런 거와 관련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접수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신청 접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아니라 시군구다. 예.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 디귿 2번이다. 예.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하는 건 틀렸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셔야 되는 게 바로 그 문제가 2000년 이후 일어난 거 요것들에서 정확히 찾아야 되는 건 니은 디귿이고요. 요 문제에서 하나 더 강조하는 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1급은 국가시험으로 바라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고 시행은 2003년이 1회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요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예, 잠깐요. 죄송해요. 요거 몇 번이죠? 예. 잠깐요. 예. 아이고, 이렇게. 예, 요 4번 문제 있죠? 예. 4번 문제에서 2번부터 5번까지. 그쵸? 요 내용이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사 1급은 법정 국가고시로 보자. 국가고시로 봐라 라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도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묶어주세요. 예. 자,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푼 문제가 몇 번입니까? 7번이니까 10번 놓은 거 맞죠?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복지행정의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은 그랬어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게 뭔지 알아야 이 사건을 알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볼게요. 예.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및 시설관리, 인사, 조직관리, 시설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프로그램관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사회복지행정이 다루어야 할 내용이 내용을 구체화시켰으며 실천 현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이냐? 1번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2번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3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4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5번 지방 분권화.
여러분 정답은 1번이죠. 예, 우리가 시설 평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도 정답이 보였을 것 같고요. 예, 바로 이제 그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의해서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은 3년마다 평가받아라, 평가한다라고 됐다 그랬잖아요. 그 제도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의의가 바로 이거예요. 사회복지기관의 조직관리, 시설관리, 인사관리, 재정관리, 프로그램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복지 행정이 다뤄야 될 내용이 구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3년마다 하다 보니 현장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들 꼭 기억을 하세요. 예, 우리가 시설평가 제도는 되게 큰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시설의 투명성, 책임성, 뭐 개방성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되게 큰 의의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문제로 이렇게 자꾸 옷을 입혀보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11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은 조금 많이 나오진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 사회복지 행정도 우리가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죠. 미국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틀린 걸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독립된 분야로 가장 먼저 발전된 국가가 미국이다. 예, 맞아요. 미국이요. 사회복지 행정이 하나의 그 독립된 학문 분야로 발전된 가장 먼저 발전된 나라라고 우리가 평가하거든요. 그래 맞는 내용이고요. 2번 1929년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복지 행정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실천 방법으로 인정되었다. 예, 요거는 우리가 교재 기본 역사에도 그대로 담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밀포드 회의가 실천론에서도 좀 언급되는데 조금 이렇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3번 1970년대에는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의 방식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1960년대에 빈곤과의 전쟁 등 헤드스타트 여러 가지 그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 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복지 관련해서. 그랬는데 이게 60년대 말에 어떤 평가들을 받냐면 들인 돈에 비해서 너무 어떤 그 결과들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들이 올라옵니다. 제대로 이제 뭐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거 아니냐.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70년대에서는 행정이 본격화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행정이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지문은 맞는 거죠. 어떻게 그런 60년대 말에 비판을 전제로 하면서 70년대 들어서서는 효율, 효과, 책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사례 관리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 방식이 본격화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에서 70년대 되게 행정이 발전된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980년대 이후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가 발달하였고 사회복지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아이고, 틀렸죠. 4번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는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누구죠? 레이건 행정부죠. 레이거노믹스 하잖아요. 레이거노믹스라고 할 때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신자유주의 경제 원리잖아요. 신자유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신보수주의. 예. 바로 뭐예요?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예산을 축소하는 게 중요시했던 80년대 분위기잖아요. 다 요것들 반대이죠. 예, 그래서 80년대 신보수주의 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어때요? 축소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5번 1990년대 이후 연합 합병 등의 경영기법이 사회복지 분야에 확대 적용되었다. 예,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70년대 사회복지 행정이 뭐 효율, 효과, 합리, 책임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되게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80년대 신보수주의 등장을 하면서 국가 중심의 사회복지가 후퇴했다.
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행정도 축소됐나? 행정의 역할도 조금 그 역할이 축소됐나?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은 90년대 이후에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어때요?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 조직이 살아남을 것인가 해서 뭐 연합, 합병, 뭐 기업의 어떤 경영 방식의 도입 이런 식으로 해갖고요. 오히려 더 확대 적용되는 효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옳지 않은 지문은 4번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큰 흐름들을 알고 있는가라는 문제들 위주로 좀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80년대 이후 뭐 예컨대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이 더 분명해졌다. 뭐 국가 중심 이러면 틀린 거고요. 이 민영화가 막 활발해지면서 국가와 민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 조금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쭉 넘어가 볼게요.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사를 이것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 알아주세요 라는 거죠. 기억.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평가를 진행하는 제도. 예, 바로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이죠. 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라는 말을 썼네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하면 1987년이죠. 근데 이 문장 끝까지 봐야 돼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입니까? 1992년도에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별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진 건 1992년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한다라는 걸 강조할게요. 디귿. 지방 분권화의 일원으로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도입되었다. 이거 몇 년입니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이죠. 조심하셔야 돼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지 보장협의체인지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집니다. 복지협의체니까 2005년이고요. 리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 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국기법 시행 언제예요? 2000년이죠. 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1992년 먼저 나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1997년 나와줘야 되죠. 기억. 그 다음에 어때요? 2000년 먼저 나와야 되죠. 리을. 그 다음에 2005년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정도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전담 공무원 나오면 문장 전체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니까 92년인 거죠. 자, 이번에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요. 틀린 것을 찾아달라는 문장입니다. 문제입니다. 1번.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창립 운영되었다. 맞았습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의 팩트니까요. 그냥 그대로 갈게요. 2번. 해방 이후 미 군정에 의한 사회복지행정은 긴급구호 차원의 성격이 짙었다. 맞았죠. 그러니까 일시보호이고 긴급구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미 군정화의 사회복지행정은. 3번. 1980년대 제5공화국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수는 급감하였다. 얘는 틀렸죠. 틀린 건 3번입니다. 자, 여러분 1980년대에는요. 여러분들이 법제로운 지식을 좀 가져오시면 좋아요. 이때에는요. 사회 문제도 증가하고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되게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그 서비스법들이 되게 많이 전면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그런 해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아동복리법이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고요. 1981년에. 그 다음에 80년대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인데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이때 81년도에 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법 제정도 81년인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80년대에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노인, 장애인 뭐 이렇게 해갖고 관련 법들이 제정될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해서는 이전에 복리법이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고 급감한 게 아니라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수는 급감이 아니라 증가하게 되고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법이 되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급속하게 아주 증가도 했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관련 법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 시설평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에서 너무나 많이 강조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거 아실 것 같고요. 5번 2000년대에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렇죠. 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국가고시로 봐라 라는 건 19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시행된 거는 2000년대 바로 2003년에 제1회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맞는 내용인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건 조금 뭐라 그러나요? 연도와 사건에 대한 깨알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사건의 명칭만 보시면 안 되고요. 문맥을 보셔서 명칭이 거기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문맥상 틀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